매일 아몬드 한 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신장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견과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견과류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견과류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압이 있으신 분들, 신장 결석을 경험하셨던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원리를 알면 왜 특정 음식이 신장에 부담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신장은 우리 등 쪽에 좌우 하나씩 2개가 있는 장기예요. 주먹만 한 크기인데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에 달합니다. 신장이 하는 일을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소화되고 사용된 후 찌꺼기 같은 노폐물이 혈액 속에 남아요. 신장은 이 혈액을 하루 종일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두 번째,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전해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에는 칼륨, 나트륨, 인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마비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 전해질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혈액은 너무 산성이 되어도 너무 알칼리성이 되어도 안 됩니다. 신장은 이 균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만성 콩팥병, 줄여서 CKD라고 합니다. 2007년 미국 의학저널 자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질환입니다. 성인 인구 중 상당 비율이 자신도 모르는 채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어요. 문제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신장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3가지 변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나,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요.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해지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둘, 인이 쌓입니다. 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이고 이것이 혈관벽에 칼슘처럼 굳으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2004년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인 축적과 혈관 손상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셋, 단백질 처리 부담이 커집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하는 것도 신장의 일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견과류 이야기로 연결해 드릴게요. 견과류에는 칼륨, 인,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성분들이 조금씩 쌓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프레디메드 연구에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2014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 분석에서도 견과류 섭취가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일반적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즉,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 견과류는 좋은 식품이 맞아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혹은 신장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같은 견과류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신장 상태에 따라 같은 음식의 영향이 달라진다. 건강한 분에게 아몬드 한 줌은 좋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에게는 그 한 줌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양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에 주의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견과류예요. 그런데 칼륨과 인 함량이 견과류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캐슈넛 100g에 칼륨이 약 550에서 660mg, 인이 약 490에서 590mg 정도 들어있어요. 물론 100g이면 꽤 많은 양입니다. 한 줌 약 28에서 30g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적은 양이에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 미국 신장재단 가이드라인에서는 칼륨이 높은 식품 섭취에 주의를 권고합니다. 신장 기능에 따라 하루 칼륨 허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는 개인의 검사 수치를 보고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캐슈넛을 즐기셔도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견과류죠. 비타민 E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있고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어요. 옥살레이트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성분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1993년 미국 영양사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몬드의 옥살레이트 함량이 측정됐고 미국 신장재단도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옥살레이트가 많은 식품에 주의를 권고합니다. 아몬드를 조금씩 드시는 건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신장 결석을 경험하셨거나 결석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몬드를 대량으로 매일 드시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소금이 첨가된 가공 견과류입니다. 피스타치오, 땅콩, 아몬드 등 많은 견과류가 시중에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간이 돼 있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2009년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소금 섭취 감소가 혈압 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것이 신장 기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요. 2020년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나트륨 섭취 제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무염 제품, 즉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나트륨 함량을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엔 신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음식도 신장 기능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으로 전해질 부담이 낮은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칼륨과 인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지방이에요. 2010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견과류의 지질 성분 분석에서도 마카다미아의 지방산 구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전해질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비교적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염 제품으로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2009년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2004년 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에서 호두의 항염 효과 가능성이 소개됐습니다. 호두는 칼륨 함량이 아예 낮은 건 아니지만
적당량을 섭취할 때 전반적인 영양 균형 측면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선택지로 볼 수 있어요. 하루에 2~3개, 많아도 6~7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세 번째,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는 아니지만 견과류처럼 활용되는 식품이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2009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와 2013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아마씨가 신장질환 환자의 염증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아마씨를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씨는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갈아서 드시거나 가루 형태로 요거트나 죽에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2~30g, 한 줌 정도의 견과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 기준은 미국 심장협회와 여러 영양학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왜 그냥 드시면 안 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 기능이 얼마나 저하됐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칼륨, 인, 단백질의 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가 특정 분의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혈액 검사를 받기 전이나 검사 당일에는 단백질 섭취를 갑자기 크게 늘리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동이 검사 수치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떤 견과류가 내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신장 기능 검사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 수치들이 내 신장 상태를 알려줍니다. 견과류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신장 건강에서 식품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신장에 좋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는데 단, 심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 지시에 따르세요. 두 번째, 나트륨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2018년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나트륨을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을 조금 남기고 양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진통제 남용을 주의하세요. 흔히 사용하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NSAIDS라고 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을 오랫동안 자주 복용하면 신장 혈류에 영향을 주어 신장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점을 주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견과류는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신장 검사 수치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수치들이 내 신장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둘째, 견과류는 무염 제품으로 한 줌 이내로 드세요. 소금이 첨가된 가공 견과류보다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양은 하루 한 줌, 약 2~30g 이내로 조절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인터넷의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내 몸에 정확히 맞는 식단은 내 검사 수치와 상태를 아는 의료진만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식도 맹신하지 말고 이해하고 선택하세요.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견과류를 즐겨 드시는 분 또는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